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영호입니다. 2010년 8월 13일 날 경기도 안산에서 고압선 감전으로 사고 났습니다. 이제 다치기 전에는 저희 아이들하고 세 식구가 이제 단란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압 전기 사고로 인해서 저는 병원에 있었고 애들은 시골 부모님 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가 저희 아이들입니다. 여기가 저희 시골 집이고요. 부모님 집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온통 주위에 능결병만 보이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면회를 오는데 눈을 깜박이면은 가족들이 다 몸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을 깜빡거리면은 또 정상으로 내 옆에 다가와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후 지금도 잠을 자는 거를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면 할수록 계속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통증이 24시간 그 통증하고 싸움이었어요. 너무 아팠고 또 치료실에 들어가면은 교수님하고 치료 선생님들이 서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오른팔, 지금 이쪽 오른팔도 괴사가 심해가지고 이것도 잘라야 된다고 그런 말을 막 했을 때는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애들 키워야 되니 꼭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도중에도 저는 소리를 거의 안 질렀어요. 거의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팔을 꼭 살려야 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 안 됐었어요. 예. 그래,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방학이 돼서, 중환자실에 면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저 왼쪽이죠. 왼쪽 요 손을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거 오빠한테. 오빠, 아빠 왼쪽 팔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빠 내가 크면은 아빠 팔 이거 만들어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냥 옆에서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 곧 태어나니까 괜찮다고 위로를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딸은 고3이고 아들은 중3이고 아들은 고2입니다. 딸은 그 치료해준다는 그 약속은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입원해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는데 앞에 많은 환자들이 계속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치료 도중에.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와서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영훈아,
너가 살아야 애들이 산다. 너가 아프면은 애들이 아프고, 너가 힘을 내고 살면은 애들도 힘을 내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맞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말 한마디가 우울증을 이겨내게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친구에게 멘토의 힘을 이렇게 크게 느껴봤어요. 제가 형제, 부모, 지인분들이 와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 한켠에는. 그리고 그 김병자 수간호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웃음 치료를 했어요. 제가 입원해 있을 때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었어요. 그 한우들하고 같이 복도에서 웃고 그런 치료였거든요. 그게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위로도 많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입원 중에 저처럼 팔다리가 절단된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또 아내분들이 간병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서로 부부가 다투는 일을 자주 봤어요. 뭐 이혼하자는 말도 나오고 못 살겠다는 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화상 환자분들하고 부부 동반으로 해서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갔는데 양팔 없는 형님이 이제 그 형수가 밥을 먹여주다가 갑자기 그 형님이 그 형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밥만 먹여주고 있는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저놈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밥을 안 먹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와이프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형님의 마음을 알죠. 왜 그런지, 왜 화를 내는지. 그 형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왜 여기서 이렇게 밥만 먹고 떠주는 데는 먹고 이렇게 했나. 그 자신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순간 주체를 못하고 본인 와이프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 저처럼 팔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그 형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이 다친 지 한 달 됐으면은 한 달 된 얘기로 봐주시고 1년 됐으면은 1살짜리 얘기로 봐주시라. 2년 됐으면은 2살짜리 얘기로 봐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신체는 얘긴데 정신은 40, 50대란 말입니다. 멀쩡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저도 그랬어요. 머리를 다쳤으면은 화를 안 내겠지만 머리가 멀쩡하니
몸은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그 몸에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수님께 1살짜리 아이 보고 너 왜 말을 못해? 왜 걸어 다니질 못해? 어느 부모가 그렇게 화를 내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죠? 말도 못하는 아이 보고 니 왜 말을 못해? 그렇잖아요. 1살짜리 애기가 한 발짝 내디면은 부모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들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뽀뽀해주고 이쁘다고 해주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친 지 저는 지금 거의 10년 되었네요. 그러니까 10살짜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듯이 이 다치는 이 정신은 그래도 이 다치는 그 기간을 아이로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나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 가지 하면은 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많이 회복되고 병원에서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 애들을 보러 갔죠. 내가 온다는 소리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동네 앞에 오니까 저희 딸이 엄청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오는 도중에 애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이 다리하고 팔하고 막 얼굴하고 다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하도 세게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마 팔다리가 멀쩡했으면은 번쩍 안아줬겠죠. 병원이라도 데리고 왔겠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마음은 가는데. 참 내 자신이 눈물이 나대요. 그때는. 예. 그리고 퇴원 후에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멘티 환자들을 보면은 저보다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를 않은 거예요. 뭐 다리가 좀 불러졌던지 손가락이 좀 불러지고 그런 분만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나보다 안 다쳤는데 왜 저 정도 다쳐갖고 나한테 멘토를 신청을 하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저하고 비교 대상을 찾았던 거죠. 멘토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청 울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러면 팔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람은 비록 손가락 하나 살짝 다쳤지만 본인이 제일 아프다는 걸 그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다쳤지만 내 이 팔다리 다친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많이 다치나 적게 다치나 다 똑같은 아픔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멘토를 하기 시작하면은 달라 보이더라고요. 다 똑같이 나만큼 많이 다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었죠. 가끔 전화도 드리고 그분들도 또 저한테 전화도 오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렇게 멘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사회를 이제 병원을 떠나서 사회에 나오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일종 대형 면허였어요. 그게 23살 때 딴 거거든요. 일종 대형 면허를. 근데 적성 검사가 나왔는데 핸들 한 바퀴 반만 돌리면은 그 2종 보통 면허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핸들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핸들을 돌릴 수가 없었는데 면허가 당연히 취소됐죠. 완전. 그래서 그 실망감과 함께 저는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이 상지 팔이 없는 분을 한해서 무료로 교육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차를 끌고 와서. 지금 저 밑에가 지금 핸들이 달렸군요. 발 밑에가. 예. 그래서 필기 시험을 보고 와서 전화를 하래요. 그 필기 시험을 보러 왔던데 발가락으로 눌러서 터치 화면을 눌러서 제가 그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필기시험 후에 합격하고 와서 이제 도로 주행하고 코스하고 다 모든 게 한 번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포항으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애들도 포항에서 학교를 다녔고 아들은 중1,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포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애들도 적응을 잘해서 기뻤어요. 근데 딸 학교를 가면은 예전에 우리 때 같으면 장애인이라고 많이 놀렸거든요. 저희 때는. 어떤 분들은 너 잡아간다고, 장애인 분만 보면 어른들이 너 잡아간다고 이렇게 막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가니까 우리 딸 친구들이 오더니 막 팔을 여기 막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이 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나서 그런단다. 누구도 차라든가 학교에서는가 밖에서 항상 조심해라.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을 전에 들었어요. 그 후로는 학교를 가면은 태희 아빠다 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교 교육이. 그런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라는 게 원래 좀 일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이제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한 번은 전기 스위치를 교체하는데, 조그만 스위치 하나를 교체하는데 사람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그 스위치를 교체하면서 막 무서워서 버벅거리는 겁니다. 제가 하면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거를 아들은 엄청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정이 또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좀 화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화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아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거기서 화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아빠는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화내요? 하고 막 화를 냈으면 어떨까요? 진짜 심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이 아빠 왜 화났어요? 그래,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지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럽니다. 저희 딸들이. 저희 딸 되게 무섭습니다. 아주. 중학교 중2라 그런지 지금 3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고 까칠해요. 저 사진도 간신히 얻은 겁니다. 사정에서. 네. 그리고 저희 집에 담장에 제가 이게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잘 그렸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 손에다가 붓을 테이프를 감아서 간병 이모 보고 감아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막 몸을 틀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한 4, 5개월은 넘게 그린 것 같아요. 이 그림을요. 완성하는 데까지요. 매일매일 완성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게 그래서 뭔가 하고 있으니까 우울증도 없어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 아들 등치 크죠? 지금도 한 120kg 나가는 거구입니다. 그래서 한강 성심병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멘토를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이제 포항에 올라와서 멘티분들을 만났죠. 멘토는 멘티분 한 분 중에 몇 사람 중에 제 말에 한 분만이라도 위로가 되면은 그게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 말에 위로를 받고 이 마음속에 있던 게 풀어졌다면은 그게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많은 천사분들이 나타나셔서 병원에 멘토를 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에 많이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 참여분들과 한강성심병원과 사회복지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